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오늘부터 일제시대 부분인데 일제시대를 3시간 정도 여러분들 나눠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당연히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부분 정도만,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아니라 자, 어떤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딱 한 부분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면 저는 뭐 거의 이 일제시대를 고를 겁니다. 물론 어떤 분, 저하고 다른 분들은 또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나는 자랑스러운 부분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저는 우리 민족이 제일 아팠을 때,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 시대의 삶을 잘못 살았을 때 우리 민족이 어느 정도까지 아플 수 있는가, 이걸 배워야지만이 바로 또다시 그런 길로 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했고, 일제시대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할 거는, 그렇다면 일제시대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할 건 바로 뭐냐,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지를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고, 오늘은 가장 핵심이 되는 조약 2가지 정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 일본의 우리나라 주권 침탈, 이 일본 놈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 침탈 과정을 간단하게만, 오늘은 딱 2가지 조약 정도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여태까지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조약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2차 한일협약 같은 경우는 1905년이라서 이 해가 을사년이에요. 그래갖고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을사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을사조약 아닙니까? 조약이란 말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너무 안 들어간 말이고, 이 늑약이라고 부르는 게, 늑자가 도대체 무슨 늑자냐? 어거지 늑자예요. 을사년에 어거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을 갖고 있죠. 자, 을사늑약이라는 거, 도대체 우리나라가 무엇을 뺏겼다는 얘기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외교권을 뺏기게 돼요. 외교권. 외교권이라는 건 제가 의병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가 무엇을 했을 때, 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괴롭힐 때 쪽발이 일본 놈들한테 갖고, 야, 니네 뭔데 우리 괴롭혀? 나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또 다른 나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줘,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외교권입니다. 근데 이걸 뺏기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망한 거나 다름없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나라에 통감부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초대 통감으로 온 놈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알고 있죠?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쏴버린 새끼, 없애버린 새끼. 이 새끼가 되죠. 자, 이런 게 오게, 자, 설치가 된다. 그래갖고 통감부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905년 그 용어가 처음 나와서 실제 설치는 6년부터 설치가 되긴 해요. 하지만 1910년 총독부로 바뀌기 전까지는 통감부가 지배했었다. 하지만 이 을사늑약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일까요? 첫 번째, 우리나라 당대의 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고종 황제가 여기다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황제의 직인이 없는 거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들 늑약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고종은 왜 도장을 찍지 않았냐?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이 강제로 힘에 의해서 거기에 그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라는 놈들이, 이 을사오적 같은 놈들이 사인했을 뿐입니다. 근데 국제조약이라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강제로 불법적으로 맺어진 것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저항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병이 하나 있어요. 을사의병. 최익현 선생님, 신돌석 장군님.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난 더 이상 볼 수 없다 해갖고 자결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어떤 분이 자결했냐? 민영환 선생. 민영환 선생님 같은 분은 자결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문에다가 을사늑약은 무효다 했고 신문에다 논설문을 실기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시랴
방송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황성신문에서 시리아 방송되고 장견이 썼죠. 자,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이 또 이 을사늑약에 사인한 5놈들은 매국노다 잡아 죽여라 해갖고 만든 것이 오적, 암살단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다요.